오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라는 하드웨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의 기술이나 현재 발전 동향 같은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GPT에 검색을 하면 너무나 잘 나오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할 것은 GPT에 나오지 않는 저만의 인사이트를 말하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18만 원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최고치를 찍고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떨어지는 주식보다는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심리상 더 사게 되지만 오르는 주식은 떨어지겠지라는 심리가 강해서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는 막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한 달간 주식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투자 방식 중 하나는 국내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와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은 피한다. 그리고 플랫폼 회사 중심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매출 상승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드릴까 합니다. 과거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철도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했다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가 철도 관련 주식으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결국에는 증기기관은 세계를 바꿨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또한 살아남은 회사들이 위너즈 테이크 올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몇 개의 회사들이 전체 시장을 독점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클로드 A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많은 솔루션들을 대체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대체될 거라 예상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도 지속적인 큰 수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의 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기가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미세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정도는 한국이 우세할 거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단순 솔루션만 만드는 회사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의 모델 자체를 만들고 하드웨어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점차 늘려가는 회사들만이 살아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은 회사들은 미래에 점차 쇠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체 AI 개발 모델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애플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논문 발표에서 미국을 따라잡고도 한참 멀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1.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국 버블로 인해 세계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2.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보다 월등히 우위를 가질 것이다. 3. 중국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면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4. 단순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술주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잡아먹힐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